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믹서기 돌리시나요? 채소와 과일을 한데 넣고 곱게 갈아 만든 주스 한 잔. 왠지 건강 점수가 쑥 올라가는 듯한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미나리, 마늘, 곰치, 쑥, 엉겅퀴, 민들레, 케일, 샐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유익한 건강 정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나는 자연식을 한다. 나는 보약 대신 채소즙을 마신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젊을 때보다 더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아침마다 그린 주스, 과일 주스, 약초즙을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동네 어디를 가도 녹즙기 전문점이나 생즙 카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봐야지 하시며 아침 공복에 진한 녹색 주스를 벌컥벌컥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건강 주스를 열심히 마시기 시작한 후 며칠 뒤부터 뭔가 속이 더부룩하네, 요새 부쩍 피곤하네 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엔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시기도 하죠. 그런데 아시나요? 그 한 잔이 오히려 간에 큰 부담을 주고 간 수치를 폭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간을 해독 공장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 마신 모든 물, 심지어 숨 쉬면서 들어오는 공기 중에 미세한 화학물질까지도 간을 거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입에 넣나요? 밥, 반찬, 간식, 물, 약. 이 모든 것들이 소화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면 간이 이건 몸에 필요한 영양소니까 보내주고 이건 독소니까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자는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마치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정수장 직원들처럼 간세포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평소보다 10배, 20배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건강한 간이라도 이건 너무 많은데 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갈아 마시는 게 더 위험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미나리라도 쌈으로 먹을 때와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쌈으로 미나리를 드실 때는 몇 줄기 정도 드시죠? 많아봐야 한 움큼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려면 믹서기 한 컵을 채우려면 미나리 한 단 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갈아서 마시면 우리 몸이 그 성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씹어서 먹으면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지만 이미 잘게 부서진 채로 들어오는 주스는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서 혈액으로 쭉쭉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평소에 손님이 하루에 10명씩 오던 식당에 갑자기 100명이 몰려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원에서 간 기능을 확인할 때 AST, ALT라는 수치를 봅니다. 쉽게 말해서 간세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정상 수치는 보통 40 이하인데 건강 주스를 과도하게 마신 후 이 수치가 100, 200, 심지어 300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실제 임상에서 자주 봅니다. 한 70대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를 넣고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요새 너무 피곤하고 밥맛도 없어 하시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평소에 5배나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주스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되셨지만 만약 계속 드셨다면 간염이나 더 심각한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모든 채소 주스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적당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좋다고 하니까 많이 마셔야겠다, 진하게 만들어야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젊을 때 못 챙긴 건강을 이제라도 열심히 챙겨야지 하는 마음에 더 강하게, 더 많이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오늘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와 약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 주스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독 효과로 유명한 미나리부터 시작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인 케일과 샐러리 주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민간요법에서 자주 쓰이는 마늘즙이나 민들레 같은 것들까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알고 나면 그럼 아예 안 먹어야겠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해독의 대명사 미나리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미나리가 정말 해독에 좋은 건 맞는데 왜 때로는 오히려 간에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해 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강쉼터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믿고 마시던 건강 주스가 때로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첫 번째 사례로 미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철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바로 미나리입니다. 해독에 좋다, 술 해장에 그만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특히 미나리만큼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미나리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독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장국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럼 미나리에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을 만나게 됩니다. 미나리는 논이나 물가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채소들과는 조금 다른 위험을 안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나리가 어디서 자라나요? 논 가장자리, 개울가, 습지 같은 물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이런 곳은 주변 농지에서 사용한 농약이나 비료, 그리고 각종 중금속들이 물을 따라 흘러와서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나리의 뿌리와 줄기는 마치 스펀지처럼 이런 물질들을 쉽게 흡수해요. 겉보기엔 깨끗하고 싱싱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들이 미나리 조직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미나리를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해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시죠? 이렇게 드시면 문제 없어요.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고 미나리의 좋은 성분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가열하면 비타민이 날아간다는 말을 듣고 생미나리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갈아 마신다면 그 속 유해 물질이 간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스로 만들면 미나리 한 단 전체가 한 컵에 들어가니까 평소에 반찬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72세 임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임씨 어르신은 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TV에서 미나리가 간 해독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신 후 매일 아침 공복에 생미나리를 갈아서 한 컵씩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내가 직접 기른 미나리니까 농약 걱정도 없고 몸에 좋다니까 많이 마셔야지 하시면서 2달 넘게 꾸준히 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무겁다며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피곤해 하시더래요. 식욕도 떨어지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보면 속이 메스꺼린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셨는데 며느리분이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죠 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 AST가 120, ALT가 150으로 정상 수치 40 이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평소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간염 같은 질환도 없으셨는데 말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문진해 보시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아침마다 드시던 생미나리 주스였습니다. 미나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드시면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생즙으로 마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임시 어르신처럼 매일 많은 양을 드시면 미나리에 축적된 여러 성분들이 간에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간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미나리에는 해독 성분도 있지만 동시에 간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화합물들도 들어 있어요. 소량을 조리해서 먹으면 문제 없지만 생으로 갈아서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되는 거죠. 다행히 임시 어르신은 미나리 주스를 즉시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간 보호제를 복용하시면서 미나리는 예전처럼 데쳐서 반찬으로만 드시기 시작하셨죠.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고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답니다. 지금도 미나리를 좋아하시지만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나물로 무쳐서 드신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나리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이 미나리를 항상 데쳐서 먹거나 국에 넣어 끓여 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미나리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뿌리 부분은 칫솔로 문질러서라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둘째, 생으로 드시려면 소량만 드세요. 쌈 채소로 한두 줄기 정도는 괜찮아요. 셋째, 주스로 만들어 드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데친 후에 만드세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유해 물질의 상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임시 어르신의 미나리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우셨을 텐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인 그린 주스들 마이너스 케일, 샐러리, 보리새싹 같은 것들에는 미나리보다도 더 복잡한 함정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그린 주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케일 주스의 경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강쉼터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나리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식품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나리는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어온 식품이라서 그나마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린 주스들은 조금 다릅니다. 비교적 최근에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들이다 보니 장기간 많이 섭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죠. 그린 주스 열풍 얼마나 대단한가요? 요즘은 정말 그린 주스 열풍이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건강한 음료라며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거든요. 동네 마트에 가보세요. 케일, 샐러리, 보리새싹, 시금치.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채소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린 주스 전용이라고 따로 포장해서 팔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과 엽록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십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제라도 건강을 챙겨야지 하는 마음에 더욱 열심히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채소들이 인기가 됐을까요? 사실 케일은 서양 채소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갑자기 인기가 폭발했어요. 샐러리도 마찬가지고요. 보리새싹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생으로 갈아 마시는 건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주 먹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 없이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채소들은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케일에는 비타민 K와 C가 풍부하고 샐러리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보리새싹에는 엽록소와 각종 효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살산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화합물이에요. 벌레나 동물들이 너무 많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 수단이죠. 소량 섭취할 때는 문제 없어요. 우리 몸에서도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옥살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요. 이 결정들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되고 다른 장기에 쌓이면 그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간은 이런 결정들을 처리하려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간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치 작은 모래알들이 정교한 기계 부품 사이에 끼어서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옥살산은 열에 강해서 데쳐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미나리처럼 데쳐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실제로 60대 여성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 어머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TV에서 그린 주스가 노화 방지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신 후 직접 케일과 샐러리, 시금치를 사서 매일 아침 주스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왕 마시는 거 제대로 마셔야지 하시면서 아침마다 300ml 이상 큰 컵으로 푸짐하게 드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적극 추천하셨죠.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서 이제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는 뿌듯함도 느끼셨어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 날이 다가왔고 박 씨 할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간 수치 AST가 85, ALT가 95로 정상 수치보다 2배 가까이 올라 있었던 거예요. 평소 술도 안 드시고 약도 특별히 드시는 게 없었는데 말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다른 이상은 없는데 간 수치만 이렇게 올라간 게 특이하네요.
혹시 최근에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음식을 드신 게 있나요? 그제서야 박 씨 할머니가 매일 마시던 그린 주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거였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린 주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드신 양이 너무 많았어요. 케일과 샐러리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걸 매일 많은 양으로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녹즙은 많아도 하루 100ml, 150ml, 그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할머니처럼 매일 300ml씩 드시는 건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박 씨 할머니는 즉시 그린 주스를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죠.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작은 컵으로 반 잔 정도만 드신다고 해요.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먹었던 게 문제였네요. 이제는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그린 주스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보리새싹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옥살산 함량이 케일이나 샐러리보다는 낮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보리새싹에도 강력한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시금치는 어떨까요? 실은 시금치가 옥살산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를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그린 주스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양을 줄이세요. 하루 150ml 이하, 작은 컵으로 반 잔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매일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셋째,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드세요. 케일만 계속 드시지 말고 케일, 샐러리, 시금치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면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씨 할머니의 그린 주스 이야기도 충분히 놀라우셨겠지만 사실 더 심각한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민간요법에서 나오는 것들 마이너스 마늘즙, 민들레, 엉겅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욱 맹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현대인이 섭취하기에는 위험한 농도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민간요법이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마늘즙 하나로 응급실에 실려간 할아버지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이야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서양에서 온 그린 주스들의 위험성을 살펴보았지요. 그럼 우리 전통 민간요법은 안전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이 써온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약으로 썼거든요. 아플 때 잠깐 조금씩만 쓰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건강한 상태에서도 매일매일 그것도 많은 양을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온 것인데 뭐가 문제겠어?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썼을까요? 마늘즙을 매일 컵으로 마셨을까요? 민들레 차를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그것도 며칠 정도만 조금씩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자는 생각에 건강한 상태에서도 매일 그것도 많은 양을 드시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마늘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혈액순환을 돕고
항암 성분도 풍부해서 슈퍼푸드라고 불리죠. 실제로 마늘을 적당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늘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마늘을 어떻게 드시나요? 고기 구울 때 한두 쪽 같이 구워 먹거나 김치에 들어간 걸 드시거나 말아봐야 하루에 서너 쪽 정도겠죠? 그런데 마늘즙 한 컵을 만들려면 마늘이 몇 쪽이나 들어갈까요? 최소 20-30쪽은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마늘즙 한 잔은 평소에 일주일 동안 먹을 마늘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마늘즙은 생마늘보다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점이에요. 갈아서 즙으로 만들면 마늘의 강력한 성분들이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되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김씨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심한 복통과 구토,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에는 급성 간염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B형, C형 간염 검사도 음성이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뭐가 원인일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혈압이 조금 높으셨는데 동네 어르신한테 마늘즙이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늘즙을 한 컵씩 하루에 2컵을 드셨던 거예요.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하시면서 진짜 진하게 만들어서 드셨다고 해요. 마늘 한쪽을 통째로 넣고 갈아서 말이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항균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간세포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적당한 양을 드시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마늘즙처럼 농축된 형태로 많은 양을 드시면 간세포가 이건 너무 자극적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 마늘즙을 즉시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다행히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만약 계속 드셨다면 더 심각한 간 손상이 올 수도 있었겠죠. 간에 좋다는 입소문 덕분에 민들레 차나 엉겅퀴 달인 물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분들이 병원 약 말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치료해보자 하시면서 찾는 경우가 많죠. 민들레와 엉겅퀴에는 실제로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민들레 차를 마시면 정말 속이 편해지고 좋아지세요. 하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쓰리고 불편해져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민들레와 엉겅퀴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위장이 차가운 분들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민들레와 엉겅퀴의 특정 성분들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약의 독성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약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75세 이씨 할머니 이야기예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병원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담당 의사가 약간 높긴 하지만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간에 좋은 자연요법을 찾아보시다가 민들레 차를 알게 되셨어요. 자연에서 나는 것이니까 안전하겠지 하시면서 매일 진하게 우려서 물 대신 마시기 시작하셨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더래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민들레 차가 당뇨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민간요법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적게 시작하세요.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씩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걸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셋째,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연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화학 약품보다 자연이 좋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독버섯도 자연에서 나는 거고, 보고독도 자연에서 나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민들레차, 엉겅퀴 달인 물, 마늘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무턱대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까지 미나리, 그린주스, 민간요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바로 향이 강한 산채들, 곰치, 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산에서 나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식품들 중 하나거든요. 산나물이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곰치 하나 때문에 간 이식까지 받아야 했던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나리부터 시작해서 그린 주스, 민간요법까지 살펴보면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어떻게 간에 해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산나물들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학 약품은 무서우니까 자연에서 나는 걸로 건강을 챙기자고 생각하세요. 특히 산에서 직접 채취한 곰치, 쑥 같은 산나물은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라며 신뢰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산에서 직접 땄으니 보약보다 낫다. 특히 시골에 사시거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직접 곰치, 쑥, 더덕 같은 산나물을 캐오시죠. 시장에서 파는 건 농약이 걸리는데 내가 직접 산에서 딴 건 100% 자연 그대로야. 이런 걸 먹어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캐온 산나물을 집에서 깨끗이 씻어서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생것이 영양가가 더 높다는 말을 듣고 데치지도 않고 그냥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산나물들이 왜 그렇게 독특하고 강한 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농작물처럼 사람이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스스로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이건 일종의 천연 방어 물질이죠. 나를 너무 많이 뜯어 먹으면 안 되라는 식물의 경고 신호인 거예요. 곰치나 쑥 같은 산나물에 이런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적당한 양을 제대로 조리해서 먹으면 오히려 항산화 효과도 있고 몸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생으로 많이 먹을 때예요. 조리의 중요성. 우리 조상들이 산나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으로 그냥 먹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시켜서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데치는 과정에서 알칼로이드 같은 독성 성분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생것이 영양가가 더 높다. 가열하면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말만 듣고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험한 거죠. 작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산골 마을에 사시는 73세 최 씨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거든요.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간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 이상 올라가 있고 황달도 심했죠. 의료진도 이렇게 급격하게 간이 망가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애썼어요. 처음에는 버섯 중독을 의심했어요. 독버섯을 잘못 먹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간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최 씨 할아버지는 버섯을 드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럼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최 씨 할아버지는 평소 산에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2주 전에 산에서 곰치를 한 바구니 가득 캐오셨대요. 시장에서 사 먹는 나물보다 산에서 직접 딴 게 훨씬 좋지라고 하시면서 그 곰치를 매일 아침 생으로 갈아서 드셨던 거예요. 한 번에 큰 컵으로 한 잔씩 2주 동안 계속 말이죠. 데치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는데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지라고 하시면서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씻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드셨어요. 문제는 최 씨 할아버지가 캐오신 곰치에 평소보다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해 봄이 유난히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이런 환경 변화는 식물들이 더 많은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게 해요. 2주 동안 매일 생곰치 주스를 마시면서 최 씨 할아버지의 간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계속 쌓였어요. 처음엔 간이 열심히 이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매일 새로운 독성 물질이 들어오니까 간이 점점 지쳐갔어요. 마치 24시간 계속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결국 쓰러지는 것처럼 간세포들이 하나둘씩 손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간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기능을 멈춰버린 거죠. 다행히 최 씨 할아버지는 간 이식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즉시 해독 치료를 받으시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받으신 끝에 간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산나물은 이제 절대 생으로 드시지 않는다고 해요. 쑥도 마찬가지예요. 곰치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쑥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해요. 특히 쑥즙이 위장에 좋다고 해서 생쑥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쑥에도 투존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임산부는 절대 생쑥즙을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이 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세요. 쑥떡을 만들 때도 반드시 데쳐서 썼고 쑥차를 우릴 때도 말린 쑥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셨어요. 생으로 갈아서 마시는 일은 거의 없었죠. 자연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나는 것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독버섯도 자연에서 나고 독초도 자연에서 나요. 심지어 사자나 독사도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에서 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히 산나물처럼 강한 향을 가진 식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첫째, 절대 생으로 갈아서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소금에 절여서 드세요. 둘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세요.
산나물은 반찬 정도의 양이면 충분해요. 셋째, 잘 모르는 산나물은 함부로 캐지 마세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독성이 있는 식물과 구별하기 어려워요. 넷째, 시장에서 파는 것도 충분히 안전해요. 직접 딴 게 더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미나리, 그린주스, 민간요법, 그리고 산나물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런 식품들을 함부로 생으로 먹지 않았어요. 항상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쳤고 적당한 양만 드셨죠.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적당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이걸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 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해요. 간 건강은 특정 채소나 약초 몇 가지로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더라, 저걸 마시면 간 수치가 내려간다더라 하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히려 좋다는 말만 믿고 과하게 섭취하면 오늘 들으신 것처럼 간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간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정답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기름진 음식 줄이기.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매일 드시면 간이 지방을 처리하느라 힘들어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고 평소에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둘째, 짠 음식 피하기. 짠 음식은 몸에 부종을 일으키고 간의 부담도 늘려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조금씩만 드세요. 셋째,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하기.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거나 집에서 라디오 체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넷째, 충분한 숙면 취하기.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해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숙면이야말로 최고의 간 보약이에요.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 받기.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간은 아플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거든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이 5가지 기본만 지켜도 간은 평생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겁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약 없이도 말이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간 보호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건강 주스를 갈아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나리 주스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 임씨 어르신, 그린 주스로 고생한 박씨 할머니, 마늘즙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김씨 할아버지, 민들레 차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진 이씨 할머니, 그리고 생곰치 주스로 간이 망가질 뻔한 최씨 할아버지. 이분들 모두 건강해지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무엇보다 적당히와 안전하게라는 두 단어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도 적당히 안전한 방법으로 드셔야 진짜 도움이 돼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간 건강 이제는 제대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센터예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마운 장기죠. 그런 간에게 독이 되는 걸 주지 마시고 대신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 장수의 비결이고 우리가 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건강은 절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쉼터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